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2025년 1회차 필기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로 앞으로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출제 경향과 신유형 문제 미리 보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소방원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가옥의 기둥, 벽 등은 발화부를 향하여 도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곳을 추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저변 비교법입니다. 이 저변 비교법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저변 비교법은 저변, 접한다라는 뜻이죠. 둘이 붙어서 화염을 일으키는 그것을 저변이라고 하고요. 비저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저변 비교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얘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소 비교법을 먼저 볼게요. 연소 비교법도 마찬가지로 이 연소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연소인가를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2번 그리고 3번 이 둘 보기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요. 사실 이 탄화 심도 비교법 먼저 보신다면 이것은 무엇이었냐? 어떤 불이 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재, 예를 들어서 목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탄화가 가장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탄화 심도 비교법은요, 물체가 탔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탄화했을까를 비교해서 출하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개 방향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탔을 때 여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탄화가 많이 된 부분이겠죠. 그러면 화재가 지속되다 보면 이 나무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무너진 부분은 출하부를 향하고 있겠죠. 출하부를 향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져 있는 방향으로 출하부를 추정하는 방법이 도개 방향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소방산업기사에서는 2004년도에, 그리고 이 문제는 화재 안전 쪽에서 많이 다루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온다면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면 온도가 300도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히터의 표면 온도가 360도로 상승하면 300도에 비해서 약 몇 배의 열을 방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었느냐? 열이 변화하게 되면 그 열량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인데, Q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라는 식을 볼 건데요. 그 열량은 이 열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온도가 360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 온도가 300도, 두 번째 온도가 360도 라고 했을 때 그때 열량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Q1은 온도가 300도일 때니까 오메가 300의 4제곱이 되겠고요. 300의 4제곱이 되겠고, Q2는 오메가 360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몇 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두 열량의 비율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Q1분의 Q2를 비교를 하자면 오메가 360의 4제곱 분의 오메가 300의 4제곱을 계산해 주기만 하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자면요, 분모 분자 똑같이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360 잘못됐죠? 300분의 3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분의 360의 4제곱으로 묶어준다면요. 이건 여러분들 계산기로 풀어보시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대략 1.4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2과목 소방전기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전기 일반에서는요, 정말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열 전구에 점등하기 전과 점등한 후의 저항값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잘 생각을 해봐 주세요. 전구가 점등 전과 점등 후 언제가 더 온도가 높을까요? 맞습니다. 전구는요, 점등 후의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항값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항값은 상승한다. 따라서 점등한 후의 저항이 크다. 정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등 후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는데 생각이 나시나요? 점등 후 온도가 변한 후에 저항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처음에 저항값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델타 T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트라고 암기했죠. 라트. 이때 R0는 처음 저항값이고요. 이 알파는 온도 계수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고요. 델타 T는 온도 차가 되겠죠. 처음에 온도에서 나중 온도 이 차이 값을 곱해 주시면 나중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구나. 이 문제는 향후에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계산 공식도 체크하고 넘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전류값은 감소하겠다.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신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만한 변형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1차 권선의 결선을 우리 델타에서 Y 결선으로 변환시켰답니다. 델타 뚱뚱한 것에서 Y, 날씬한 것으로 변환시켜서 결선을 했을 때 전부 다 3분의 1배가 됐었죠. 소비 전력이라든지 기동 전류라든지 아니면 기동 토크. 전동기가 기동했을 때 들어가는 토크값, 기동 토크 전부 다 3분의 1배였습니다. 따라서 문제 보니까 델타에서 Y로 바꿨네요. 3분의 1배라는 것은 100% 곱하기 3분의 1 해보세요. 33.3333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얘는 과거 문제 중에 변형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전류값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있었고요. 보기 선지에 Y, 아니죠. I, 전류, Y 결선일 때는 3분의 1에 I, 델타 요 공식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몇 퍼센트냐? 수치값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일반 과목을 조금 보니까요.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일지라도 조금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답식으로만 학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론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계법규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의 신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소방설비 기사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소방설비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답니다. 신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에 있어서 우리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해서 잠깐 배운 적이 있었죠. 한국소방안전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과 훈련, 홍보, 간행물 발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으로 등록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요 세 가지 해당되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 거리가 먼 보기가 하나 보입니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몇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법에는 명시되어져 있지 않고 좀 동떨어진 보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기 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법들에 따라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한국소방안전원 회원 가능하고요.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가능해요. 소방안전관리자, 기술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마찬가지로 한국소방안전원 회원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안 된다. 자, 이렇게 소방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기준은 소방 안전관리자 1급, 2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 1급과 2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 공무원 땡, 정답은 4번. 자, 이 내용은요, 소방기본법 제4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나왔던 그 선지가 그대로 명시되었다라고 한번 봐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향후에 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안전원의 임원입니다. 안전원의 임원은 총 10명입니다.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이사 몇 명? 9명. 근데 이 9명 중에는 원장 1명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1명의 감사죠.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10명 가능하다. 자, 이때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신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신출 문제는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명시된 내용이고요.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지도 파악을 하고 끝내주셔야 돼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상속이 될 수가 있고요. 양수할 수가 있고 합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협회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럼 협회에서는요, 30일 이내에 서류 제출 받았죠.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 보고 받고 3일 이내에 3일 이내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를 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해당 문제는 며칠 이내에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되는가? 정답은 30일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소방기본법은요, 소방관계법규 과목 우리 제3과목은 조금 효자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강의만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리 이렇게 신출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을지라도 충분히 고득점 맞추실 수가 있으니까 소방관계법규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주시길 바래요. 네, 이어서 제 마지막 과목인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전기구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구조에서는 조금 눈에 띌만한 신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사 보신 분들도 이 문제 보신 적이 있고요. 산업기사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 신출 문제를 확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사 신출 문제에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것이고 산업기사 신출 문제에도 지금 업로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하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대한 문제는요, 요즘에 출제되지 않고 있다가 2025년도 1회차의 신출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요 사항은 초격차 챕터 15의 마지막 부분 있죠? 거기에 제가 수록을 해놨었고요. 강의에서도 요 부분이 실기 때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수치 암기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만한 신출 문제입니다. 자, 지하구에는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발화 지점, 화재가 발생한 그 지점 몇 미터 단위냐? 1미터 단위가 되겠습니다. 1미터 단위마다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 10미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되고 1미터 단위 요거 꼭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할 때 요 보기 2번에서부터는 조금 지하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구라는 것은요, 요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해설서에 들어가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전선이 쫙 늘어진 걸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전선이 정말 많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기를 보낼 때 전선, 통신선, 아니면 뭐 가스, 수도 이런 거 있죠. 과거에는 지상에 설치가 되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일산만 가셔도, 여러분들 경기도 일산 가셔도 전선이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전봇대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전봇대가 뭐야? 라고 되질문을 받는 적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는 이러한 전기, 통신 어떻게 설치하나요? 지하에 매설해서 설치합니다. 이게 바로 지하구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활동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의 시설물을 이렇게 수용합니다. 보행자의 쾌적과 통행 공간과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수도, 가스, 통신, 전기, 상, 중수도, 냉난방, 쓰레기 수송관 등의 배관, 이러한 배설류 등을 전부 다 지하에 매설합니다. 이게 바로 지하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지기는 지하구 천장 중심부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천장에 설치하되 감지기가 너무 내려와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천장 중심부로부터 수직거리 30cm 이내에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5년 1회차에는 10m 단위마다라고 오답 선지가 주어졌지만 이제 향후에는 여기에 있어서 50cm 이내 등등으로 오답 선지가 충분히 주어질 수가 있겠죠. 30cm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발화 지점이 지하구 실제 거리와 일치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수신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난방용 설비만 설치한답니다. 자, 우리 공동구다라고 한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구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동구에 상수도용 또는 냉난방용 설비만 설치한대요. 공동구에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훨씬 화재의 우려가 커집니다. 근데 그런 걸 설치하지 않고 상수도용, 냉난방용만 설치한다라는 것은 화재 위험이 훨씬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2번 문제 보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표지는 주위 조도 면룩스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식별되어야 되고 3m 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되냐? 이 문제도 정말 지역적인 곳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등급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요. 축광 표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자, 제8조 보시면 식별도 시험이 있습니다. 유도 등과 유도 표지 어떤 차이인가요? 유도 등은 전기 사용할 거예요. 유도 표지는 전기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 밝은 빛을 다 축적시켜 놨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주위가 어두워졌을 때, 정전이 생겼을 때 본인이 축적해둔 빛이 발광하는 형식이죠. 그게 바로 유도 표지입니다. 자, 이 유도 표지 식별도 시험 어떻게 할 것이냐? 200룩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합니다. 조사라는 것은 요 유도 표지의 빛을 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몇 분 동안? 20분 동안 200룩스의 밝기의 빛을 막 쏩니다. 그럼 이 유도 표지는 그 빛을 다 받고 있겠죠. 축적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다가 주위 조도 0룩스. 자, 우리 아까 전에 유도 표지는 화재가 발생해서 정전이 생겨서 어두워졌을 때 빛이 나온다고 했죠. 어두워졌을 때, 정전이 생겼을 때이기 때문에 아예 어두운 상태, 그걸 우리는 0룩스라고 합니다. 밝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0룩스로 해서 이제는 발광입니다. 자, 내가 빛을 쪼았어요. 조사했습니다. 빛을 축적시켜 놨다가 0룩스가 되면 본인이 축적해 놓은 빛을 발광할 겁니다. 빛이 이제는 얘가 나와요. 그 빛이 20m 떨어진 여러분들 거리에 있는 그 20m 떨어진 위치에서는 아, 여기 유도 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이 식별이 되어야 되고요. 이 유도 표지는 직선거리 3m, 이제 좀 더 가까워진 3m 거리에 있어서는 이 유도 표지가 나타내는 문자 또는 그 화살표 방향이 만약에 오른쪽이다 그러면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구나, 이게 쉽게 식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경우 측정자는요, 보통 시력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보통 시력이다 라고 한다면 법에서는 1.0에서 1.2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20분 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다가 잘 보입니다. 식별이 잘 됩니다. 3m 거리에서는 화살표 방향 잘 보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0룩스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전기 구조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출 문제가 여러 문제, 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될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추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 구조는 무조건 고득점을 목표로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향후에 실기에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기는 필기 과목 중에 제4과목 전기구조가 거의 7-80% 조금 과장하면 90% 좀 넘게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 앞으로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도 1회차 시험 남으신 분들은 좀만 더 힘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